안녕하세요. 배종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 내용, 그 질문 내용 중에 오늘 또 몇 가지를 한번 추려와 봤어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낚시하는 거 아닙니다. 낚시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나가기 하셔도 되고, 뭔가 하나 내가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영상을 계속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는 지역에서 낚시를 할 때 물속 지형을 탐색하는 방법. 자,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네요. 처음 가는 장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낚시를 하냐면, 일단 처음 가는 장소 위성지도를 한번 먼저 봐요. 물의 유입, 새물 유입구가 어딘지, 제방이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이 직벽인지, 일단 그런 형태를 먼저 한번 봅니다. 평지형 조수지라면 예상을 하죠. 자, 평지형 조수지라면 일단 평지형 조수지니까 상류 쪽 물이 들어오는 장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수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물이 유입이 있는 장소, 그리고 제방권이 석축이, 거의 대부분 석축이죠. 제방권에 이제 석축이 있다라면 석축이 끝나는 장소가 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한번 필드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은 장소에서는 굳이 바닥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지형 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눈에 보이는 장애물 위주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보다는 어느 정도 얕은 수심을 노립니다. 그래서 루어의 선택도 얕은 곳에서 효과적인 그런 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뭐 평지형 조수지, 그리고 수로도 물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물속 지형을 크게 읽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모래바닥이었다가 갑자기 돌이 많이 박혀 있는 장소가 있다라면 그런 장소는 싱커를 무겁게 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필요는 있겠지만, 수심이 굳이 얕다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시야에 보이는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낚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댐권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댐권은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깊은 장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있는, 내 시야에 있는 장애물이 많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댐권을 공략을 하실 때는 싱커가 붙어 있는 채비를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채비를 넣어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형이 변하는 장소나 아니면은 캐스팅을 했는데 뭔가 계속 미끌림이 생겨요. 그러면 철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미끌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여기가 나무가 있는 걸까? 아니면은 잠겨 있는 도로가 있는 걸까? 이런 걸 판단을 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면, 베스는 필연적으로 장애물에 붙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질을 받을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속에 있는 장애물을 찾을 때는 하드베이트보다는 사실 조금 소프트베이트, 웜리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리릭을 가지고 냅다 멀리 던지는 장타에만 쓰지 마시고 바닥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쯤에서 싱커가 구르네, 여기서 수심이 변하는구나, 여기쯤에서 뭔가 걸렸다가 드드드득 하고 넘어오네, 여기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형을 대충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 조금은 확률이 높은 낚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지금 편광 선글라스를 지금 갖고 왔어요. 이거 멋스럽게 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편광 선글라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시면 물색이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물색이 바뀌는 구간이 있으면 물색의 어떤 지질의 형태, 색깔이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물색이 바뀌는 장소를 계속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의 조행기를 보고, 혹은 예전에 수몰 전에 사진을 보고 뭐 돌이 많이 박혀 있고 담벼락이 있으면 여기는 집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 장소를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탐색을 했다면 그날의 패턴은 어떻게 찾나요? 굉장히 고난이도 질문이고, 토너먼트를 뛰는 프로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는 않지만,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베스 낚시에서 패턴 뭐냐? 어떠한 일정한 행동의 상황을 보이면서 어떤 상황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패턴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오늘 상황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일단은 처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채비로 고기가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해보고, 물이 흐려서 오늘 채터베이트를 써봤는데 채터베이트가 반응이 있어요. 한두 마리를 딱 잡았어.
그리고 나서 채터 베이트가 좀 지루하니까 오늘은 또 다른 소프트 베이트 채비를 넣어봤는데 밑걸림만 계속 생기고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채터 베이트가 소프트 베이트보다는 더 유리한 상황. 데이터가 나왔죠. 난 두세 번의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터 베이트로 입질을 받았던 그런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 가서 낚시를 하면 그만큼 입질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바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수지나 댐권, 수로도 마찬가지고 그 패턴이란 건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비 오기 전과 비 오고 나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이 낚시를 하면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이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적용을 시켜서 한번 낚시를 해보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좋았던 기억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비 오기 전에 낚시를 해봤는데 물도 맑고 저기압이 걸려서 구름도 껴있고 고기들은 둥둥 떠있고 장애물도 없고 낚시 겁나 안 되던데 다른 저수지 갔는데 또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냥 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베스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적인 요소를 가지고 바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심층을 잃는 게 전혀 감이 안 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여윳줄을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서 풀고, 예를 들어서 스피너 베이트는 물에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근데 내가 꼭 이건 수심층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본인이 가장 즐겨 쓰는 그런 무게, 그런 채비를 가지고 한번 얕은 곳에 가서 한 1m 정도 되는 데 가서 스프를 누르고 떨어지는 속도를 체크를 합니다. 1초에 1m가 떨어져요. 캐스팅을 하고 나서 라인을 보죠. 라인을 팽팽하게 들고 있으면 앞쪽으로 당겨져 오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고 라인이 쭉 물에 빨릴 수 있도록 라인을 쭉쭉쭉 주면서 라인이 빨리는 시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캐스팅을 하고 1, 2, 3, 4 동안 채비가 가라앉으면 라인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리고 딱 쓰죠, 어느 순간. 그러면 4초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요 채비는 1m에 1초니까 한 4m 정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갖고 지금은 깊은 데 찾아야 되는데 그거 이게 여기가 몇 메다지? 5m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비가 5m가 들어가는 크랭크니까 5m를 찾으려고 계속 그렇게 해봐야 실제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5m는 한여름 땡볕의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이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쉼터를 찾아야 되는데 수심만 맞다고 고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궁금을 하시다면 그렇게 이제 수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수심대에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심대에 장애물을 찾는 방법을 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요즘 시즌에 쉘로우 뭐냐? 쉘로우라 그러면 딱 잘 모르겠죠.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 펑퍼짐한 얕은 곳, 저수지의 상류권 혹은 수로 같은 얕은 장소, 강계 얕은 장소, 댐권의 최상류권을 가지고 쉘로우로 하죠. 쉘로우에서 피딩을 한 이후에 물고기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얕은 장소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얕은 장소도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는 낚시가 잘 안 되죠. 이제 피딩이라는 건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내 눈에 포착이 되는 걸 가지고 이제 피딩이라고 합니다. 베스가 퍽퍽 거리가면 쫓아가고 막 피라미가 툭툭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면 베스가 먹이 사냥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채비를 딱 던져보면 바로 물고 째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딩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행운인데, 그 먹이 활동이 끝나면 베스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스가 거기서 갑자기 쉘로우에서 얕은 곳에 피딩하고 제 방에 가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에 들어가서 벨은 불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축된 상황으로 그냥 쉬고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먹이 활동이 끝났다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을 찾으면 되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디를 찾습니까? 그때는 지형이 변하는 장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형이 변하는 장소를 찾아보면 그 지형이 변하는 장소 옆에 이렇게 떠서 있는 그런 베스를 또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이 끝났다라면 1차적으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침 피딩이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먹이 활동하는 시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먹이고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이 활동이 끝났고 내 눈에 보이는 먹이 활동이 안 보인다라면 거기서 먹이 활동을 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을 한번 뒤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먹이 활동을 할 때는 빠르게 움직여도 반응을 하던 애들이 쉬는 시간에는 빠르게 움직였을 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래 보여주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빡빡한 장애물을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베스라면, 충분히 먹었다라면 저는 소파에 누워서 잘 것 같습니다. 그 소파란 게 뭐냐? 물속에 있는 지형지물이 변하는 그런 장소거나 혹은 잠겨있는 버드나무나 혹은 다리 밑에 있는 그늘이거나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포인트를 아는 방법. 요즘은 스마트폰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낚시하기 정말 좋아요. 처음 가는 장소도 위성지도 딱딱 접어 확대해보면, 아, 물이 얼로 흘렀구나, 여기가 집터구나, 여기가 수문이 있네, 다 알고 있습니다. 주소 딱 찍으면 내비에 어디까지 가라고 나와 있죠. 낚시하기 정말 좋아요, 처음 가는 장소라도. 그래서 위성지도를 보면서 물의 유입이 어디서부터 되는지, 어디가 제방인지, 어디에서 지형이 변하는 길자리가 있는지, 수몰이 되어 있는, 뭐 다른 형태로 봤을 때는 뭐 진입로도 보면 사실 워킹 낚시이기 때문에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좋은 조건의 장애물을 찾는 게 낚시를 가장 영리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갔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지도를 보시고 확대해서 물의 유입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구조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제방은 어느 쪽인지, 그 제방도 확대해 보면 뭐 제방이 높은 곳도 있고 제방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방이 한 곳인 경우도 있고, 각이 져 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장소에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고 적용을 하면 조금은 낚시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늘이 없는 바늘을 쓸 때, 미늘이 없으면 잘 빠지겠죠. 챔질을 어떻게 합니까? 뭐 위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위로 해도 캐스팅이 30m 갔으면 바늘은 어떻게 위치해 있을지 몰라요. 위로 하든 옆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하시면 입걸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미늘이 없을 때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챔질을 해서 이렇게 감고 다시 펌핑을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랜딩을 하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툭 하면은 충분히 흡입할 시간을 주고 고기가 딱 돌아섰을 때 딱 챔질을 하고,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낚싯대가 활처럼 굽어 있는 상태에서 릴링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유줄을 줘버리면 그 순간 미늘이 없는 애들은 바늘이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 내용 약간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만큼 풀어서 얘기했는데도 어렵다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쉽게 한번 또 풀어서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셨던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간추려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